안녕하세요. 잘 들어주는 언니의 임규리입니다. 제가 이전에 아시는 분이 듀폰에서 인턴을 했었던 지인분이 계셨는데, 거기는 사무실인데도 불구하고 사무를 보다가 어느 물류에 짐을 가지러 갈 때 절대 혼자 안 간대요. 두 명이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매뉴얼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모든 가구들은 모서리에 각지고 이게 뾰족한 모서리가 없대요. 다 둥근 모서리로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듀폰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혹시 다크워터스라고 영화를 보셨죠? 토드 헤인즈라는 감독의 영화이죠. 그러니까 이 다크워터스를 보고 제가 굉장히 이 듀폰 회사에 이미 좀 알고 있었지만 굉장히 심각했던 양면성을 보게 됐어요. 미국 화학기업 듀폰은 화학물질 퍼플루 오르옥타노익 애시드라는 거를 생산했습니다. 약자로 POA라는 것은 그 프라이팬이 음식에 늘러붙지 않게 코팅하는 데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게 프라이팬뿐만이 아니라 이외에도 아기 매트, 흔히 우리가 쓰는 일상 물건에도 사용이 돼요. 근데 듀폰은 이 POA라는 걸 이용해서 코팅된 프라이팬 테프론을 생산해서 매년 10억 달러에 이르는 판매 수익을 냈습니다. 근데 테프론을 제조하는 공장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노동자들이 암에 걸리고 주변 농장에 소가 190마리나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영화 속의 주인공이자 실존 인물인 변호사 롭 빌럿은 거듭된 조사를 하면서 이 듀폰사와 연관성을 파악하고 거대 기업 듀폰을 상대로 힘든 싸움을 하게 돼요. 1998년 롭 빌럿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2003년에 환경 당국은 이제 듀폰의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게 돼요. 이건 20년간 이어질 싸움의 아주 초입에 불과했었어요. 듀폰은 POA라는 생산과 주변 식수원 오염, 주민 질병 사이의 연관성이 밝혀지면 배상하겠다라고 버텼어요. 2012년 해당 연구 결과가 발표됐지만 듀폰은 갑자기 말 바꿔서 합의를 파기했어요. 그래서 변호사, 주민, 공장 노동자들은 아주 심한 정신병의 충격과 육체적 고통의 피해를 입었어요. 그렇다면 듀폰은 그럼 그 이후에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안전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어떤 경영을 했는지 제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듀폰사야 굉장히 좋은 예들이 많아요. 그 이후에 듀폰은 안전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경영을 했는지 한번 제가 말씀을 전달해 드릴게요. 듀폰은 위험을 두 가지로 정의를 해요. 안전하지 않는 환경과 안전을 무시한 행동과 의사결정. 그러니까 날씨나 다양한 조건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변수를 대비해서 듀폰사는 그래도 최대한 안전한 환경을 만들려고 했어요. 제가 이전에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굉장히 예방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그리고 직원들이 안전장비를 착용해서 꼭 관리자는 작업 진행 방법을 안전하게 설계해서 안전 중시한 행동과 의사결정을 하도록 했어요. 그 위험에 대한 대응도 4단계에 나눠서 실행했어요. 첫 번째는 위험을 마주하면 이를 교환하거나 수리하는 게 아니라 일단 그 위험을 피하고 작업을 중단하는 것. 두 번째, 관리자 감독 아래 매뉴얼에 따라 위험한 상황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 세 번째는 대응을 넘어 향후 비슷한 위험이 반복될 상황을 가정해 개인적 차원에서 해당 위험을 예방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개인적 차원을 벗어나 모든 조직, 근로자들이 해당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할수록 위험 요소를 원칙적으로 제어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위험을 일시적으로 회피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해서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위험 대응을 아주 체계화했죠. 여기에서 관리자가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관리자가 솔선수범하도록 직원들도 안전에 대해 공감하고 참여하도록 한 겁니다. 바로 듀폰의 10대 안전 원칙인데요. 이런 10대 안전 원칙을 바라보면 정말 근로자에게 필수적으로 안전을 중심으로 한 조직 문화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듀폰이 POA 피해를 은폐하고 부인해서 근로자 주민들의 건강과 또 안전 또한 혜택하는 점에서 아주 큰 비판을 받아 마땅해요. 당시 듀폰은 미국에서 거대 기업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큰 영향력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 은폐하고 부인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일자리와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을 세계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기에 더욱더 안전을 중요시하고 그래야 근로자와 기업이 상생하는 이업의 극대화를 보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비록 막대한 피해를 내면서 벼랑 끝에 몰려 어쩌면은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위한 경영을 세우고 노력한다는 건 정말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듀폰보다 규모가 더 큰 기업들도 한 번
번의 위기로 극복하지 못하고 완전히 무너진 사례도 여러 있었어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물류센터 화재, 노동자 사망, 코로나 집단 감염으로 연쇄적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쿠팡도 향후 이 위기를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하고 싶습니다. 저는 ISO 지금 선임심사원으로 있어요. 그리고 ESG 경영도 현재 공부하고 있고 직접 컨설턴트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더욱더 조직 문화 관련해서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 그리고 ISO 45001이죠. 산업안전보건경영 시스템에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업들이 이런 조그마한 좀 별거 아니더라도 정말 기본 생활 속에서 그냥 안전교육을 법정 의무화 교육이라고 안전교육을 그냥 의무적으로 듣는 듯한 이것과 말고 정말 세밀하게 세부적으로 사건 사고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근로자 중심으로 또는 사회적 책임을 중심으로 한 경영이 더욱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6월에 발생한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는 하청업체의 구조 또는 안전수칙 위반 문화가 무관하지 않아요. 아무리 그 회사에서 안전문화를 구축한다, 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조직의 캠페인적인 부분이 잘 구축이 안 되어 있던 사례예요. 공사장이 우리가 다 안전제일 이렇게 포스터가 다 붙여져 있고 조직 문화가 개선되지 못했던 사례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근데 사건 하루 만에 이제 현대산업개발의 정몽규 회장이 공식 사과하는 모습은 그래도 하청업체가 사고가 났던 사례였지만 원청의 이제 정몽규 회장이 책임을 회피를 하지 않고 공식 사과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이 부분은 분명히 다른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당연히 사고의 대부분은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바라볼 거는 바로 대표자, 리더자의 책임 경영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몽규 회장은 굉장히 회피하는 게 아니라 공식 사과하는 모습에서는 정말 ESG 경영을 실천하는 회사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안전을 중시하고 나아가서는 안전을 강제로라도 안전을 중요시하는 조직 문화가 수반되지 않으면 산업재해는 법이 적용되지 않고 장비를 갖추더라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재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근로자는 일의 재미와 그리고 기업에 대한 더 로열티가 올라갈 수가 있고 이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근로자들이 많은 기업은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고 혁신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을 어떻게든 움직이는 것은 리더의 자질도 중요하지만 리더를 따르는 팔로워십들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이 성장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냥 근로자들이 가고 싶고 일하고 싶은 조직을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이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사람들과 관계도 개선되고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의 안전도 개선됨으로써 근로자의 행복, 삶의 질을 보장하고 기업도 동방성장할 수 있도록 잘 들어주는 언니가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너무나도 좋은 정보와 재미있는 시청 시간이었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